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일단 오늘도 어제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 가격에 다시 한번 좀 가격을 붙여주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박스권 돌파 그 직전에 나와줘야 되는 그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분봉에 대한 안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좀 시가가 뜨길래 뭐 올려치나 싶었지만 뭐 올려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유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지수와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이 지수와 같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도 얘는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이미 안착 작업을 하고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은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른다.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이 에코프로는 한 이 정도 단계가 될 수 있다. 네, 보신 대로 코스닥도 상당히 잘 유지를 해줬고 우리 에코프로도 잘 유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우상향이 코스닥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얘도 이제 안착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박스에 대한 돌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저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제가 더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이어가서 일단 이 에코프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뭐 상방론자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즉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자금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거 상승 때처럼 이제 오랜만에 이 순환매들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현대차 그리고 원자력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도주들 코스피들 잘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코스닥도 우리가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첫 반등 라인 때 올라올 때 뭐가 올라왔습니까? 반도체 부품주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올 때는 이 로봇주들도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뭐가 올랐습니까? 바이오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인 뭐가 남았죠? 네, 바로 이 2차 전지. 2차 전지로의 순환이 이제 나와주겠죠. 그 타이밍이 이제 이 돌파에 대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자, 지금 보시면 지수가 5,000포인트 왔을 때 이 바닥 라인 때 있잖아요. 이때 이 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돌 거고요. 뭐 로봇 돌 거고요. 2차 전지 돌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에서부터 미리 다 짚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도 제가 보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뭐 코스닥도 에코프로도 뭐 여전히 이 상승에 대한 이 관점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코스닥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닥은 올해 폭등을 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죠. 이 연봉상에서 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니까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반등과 뭐 1050포인트에 대한 반등도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했는데 왜 지수가 안 오르냐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이 시장 이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더니 또 어느덧 이 코스닥이 이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치고 가는 제가 말한 그 그림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때 이제 뭐가 가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더 해드렸던 거는 뭐냐면 3,000당이 이제 코스닥 시총 1위일 때죠.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 따라잡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격차를 벌릴 거다. 시가총액에 대한 격차를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 3,000당 제약이 뭐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격차를 벌릴지는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격차를 벌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이 에코프로가 다시 이 시총 1위로 올라온 건데 이제는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격차를 벌린다라는 거죠. 이론은 아주 간단한 건데 지수가 가면 뭐가 가냐? 바로 이 마지막 파동이 셌던 바로 1월 달이죠. 1월 달에 셌던 이때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종목들이 고점 치고 갈 때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재순환인 거죠. 네, 에코프로 정말 멋있게 갔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아직도 움직임이 없
없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간다라는 게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익숙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 에코프로를 정말 오랫동안 찍어오면서 뭐 7만 원대에도 상승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오르다가 빠지니까 제가 여기서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만 원이 가버리니까 이때 이제 더 매수를 해야 되냐고 문자가 엄청 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뭐 사라고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왜? 저는 뭐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매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구간에서부터 이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뭐 잘 따라오고 계시지만 또 이 에코프로에 대한 뭐 실망을 하신 주주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가니까 뭐 욕도 많이 하시고 하시던데 문자도 많이 옵니다. 뭐 버티다가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팔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팔아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제가 보는 그 관점, 제가 해야 되는 말을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여전히 에코프로는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좀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산업에 대한 흐름 계속적으로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봐도 이제 거기에 많이 힌트가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을 올려드렸냐면 이 대한광통신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려드렸죠.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이 전부 뭐와 관련이 됐습니까? 바로 이 AI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대한광통신은 AI로 볼 때는 신경망 같은 거죠. 거대한 뇌를 돌리기 위한 그 초고속 회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전선은 여러분들 뭐예요? 광통신으로 혈관을 깔면은 이제 피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기를 먹는 하마잖아요. 이 일반 센터보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전선 온다 하고 뭐 5만 전선 온다 하고 뭐 밀 때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흐름들이 전부 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비싸면은 여러분들 AI를 못 돌리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효율적인 전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우리 기술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하나 플러스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최근에 양자가 갑니다. 그죠? 그리고 보안이 가죠. 네. 왜? 이제 AI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뭐 기밀부터 개인정보까지 이 AI가 전부 다루게 되는데 해킹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지금 뭐 점상으로 가던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냉각기가 또 갈 거예요, 냉각기. 힌트를 좀 하나 드리면. 그리고 나서 종착역이 어디냐? 네, 바로 이 에코프로 ESS입니다. ESS. 원전에서 전기를 뽑고 AI를 돌리고 전력이 남을 때가 있고 이제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에너지들의 이 효율이죠. 효율을 극대화해야 돼요.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저장 장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완성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 AI 산업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안정권이 아니잖아요. 가는 과정이지. 저는 이 산업에 대한 정말 엄청난 큰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채널에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긴 조정이 뭐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지루한 조정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환희입니다. 환희. 왜 그럴까요? 조정이 긴 만큼 여러분들 이 다음 파동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응축하는 그 기간 대비 상승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결론은 오늘도 지루하지만 우리가 모두 잘 가져가서 좋은 수익을 내자는 겁니다. 아직도 이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데 제 문자를 좀 안 받고 계신다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그 큰 그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꼭 같이 해서 제가 보는 그 대파동 꼭 같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정말 유의미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간단하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뭐 구dun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 그죠? 왜 여기서는 매도를 이야기했고 왜 또 지금은 이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시면은 이 수상 상위 랭커자들의 이 거래 목록을 뭐 하루나 뭐 이틀 뒤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